역대급 폭탄 발언. 결혼식, 내 결혼식인가? 자식 결혼식인가? 축하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지시나요? 아니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게 되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받은 모바일 청첩장 몇 개나 됩니까? 그 중에 신랑 또는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이 결혼할 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결혼식을 했습니까? 저는 오늘 한국 사회가 절대 말하지 않는, 하지만 누구나 느끼고 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결혼식,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혼하는 당사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위한 겁니까? 혹시 부모님 친구들을 위한 겁니까?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축복이라고 하지만 어느새 한국의 결혼식은 가장 비싼 숙제이자 가장 복잡한 정치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30분짜리 행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쓰고 밥값 10만 원짜리 식장에 앉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축의금을 건네는 이 기형적인 문화. 당신은 지금 사랑을 위해 결혼합니까? 아니면 빚을 위해 결혼합니까? 그리고 이건 누구의 결혼식입니까? 잃어버린 축제, 공장이 된 결혼식.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결혼은 진짜 축제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처음 얼굴을 보는 교벨에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던 동네 축제. 결혼은 두 가문의 결합이자 공동체 전체의 축복이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의미를, 과시보다는 절차를 중시했죠.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근대화와 함께 서양식 웨딩드레스와 양복이 들어왔고 짧은 시간에 많은 커플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 예식장이 생겨났습니다. 이 예식장이라는 시스템은 한국 결혼 문화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시간이 압축되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예식 공식이 탄생했죠. 주례 인사, 성혼 선언, 패백, 식사.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하객의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직장 동료, 부모님의 지인, 심지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초대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결혼식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닌 부모님의 사업이 되고 경조사 품앗이의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지, 뿌린 만큼은 걷어야지, 이런 말들이 결혼식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호텔 예식 금지가 풀리면서 결혼식은 완전히 과시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이잖아요. 이 마법의 주문 아래 사람들은 가장 비싸고 화려한 곳을 경쟁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샹들리에, 대리석 로비, 값비싼 꽃장식. 결혼식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과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혼하는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초대한 하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폭주하는 비용, 그리고 침묵하는 진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압도적으로 결혼 자금 부족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결혼 서비스 비용이 약 2,100만 원 수준입니다.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만 말이죠. 서울 강남 같은 고가 지역은 3,4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에 수백만 원, 예물과 예단에 수천만 원, 신혼여행 비용,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인 신혼집 마련까지 포함하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금액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웨딩업계는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호구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죠. 플래너를 끼면 이 가격, 직영이면 저 가격. 업체의 폭리가 드러나는 건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는 그 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까요? 바로 축의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왜곡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날아온 모바일 청첩장을 받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5만 원은 좀 그렇고 10만 원은 내야지. 아, 호텔식이면 15만 원은 내야 하나? 결혼식에 온 하객은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 내가 예전에 뿌린 돈을 회수하러 온 투자자가 된 기분입니다. 음식 평가하러 온 것 같고 앞줄에 앉은 가족들만 집중하고 뒷줄 사람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스트레스, 하객도 스트레스. 이 삭막한 시스템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세대 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뿌린 만큼 거둬야지. 부모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 결혼식에 낸 축의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논리죠. 그래서 자식의 결혼식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당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결혼식이잖아요. 왜 부모님 친구들까지 와야 하는 거예요? 이 갈등,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초대받은 사람만 종이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사람에게 복사, 붙여넣기로 모바일 청첩장을 보냅니다. 나중에 나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뿌려두자. 이 의무감과 품앗이의 굴레. 신랑 신부는 당황합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 친구야. 너도 인사해야지라고 답합니다. 이 순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MZ세대가 던진 반란의 신호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쇼를 멈추게 한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50명, 100명 인원 제한. 강제적으로 스몰 웨딩을 경험하게 된 젊은 세대는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의미는 작지 않구나. 실제로 조사 결과 결혼식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MZ세대의 64%가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중 92%가 스몰 웨딩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MZ세대는 보여주기 대신 진짜 의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노 웨딩. 결혼식 자체를 생략하고 혼인신고 후 가족끼리 식사하거나 여행으로 대체합니다. 우리 둘만의 시작이 중요해요라는 생각이죠. 직계 가족 웨딩.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족만 초대하는 극소규모의 결혼식입니다. 우리를 정말 아끼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속파들의 선택. 축의금을 기대하는 대신 고급 와인이나 명품 화장품 같은 진심이 담긴 답례품을 제공하며 품앗이 굴레를 끊어내는 겁니다. 이제 결혼식은 주례와 틀에 박힌 식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직접 서약을 낭독하고 이불을 파티처럼 즐기는 커스터마이징 웨딩으로 변화하고 있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시대가 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 세대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최소한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네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낸 분들인데 어떻게 안 부를 수 있어? 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내 딸의 결혼식 이야기. 여기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 딸아이가 결혼했습니다. 7월이었어요.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당사자인 신랑 신부가 스스로 하도록 한 겁니다. 가족과 친척에 연락하는 것도 각종 비용도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본인들이 해결하도록 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제 결혼식이 아니라 딸아이의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친척들 모두 모시지 않았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도 그런 경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딸이 고모부에게 연락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이후에 제가 직접 매형에게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스몰 웨딩으로 진행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혹시 연락하고 싶으면 이름 얘기하면 연락처 줄게라고만 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한테는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친구들이 우리 딸을 얼마나 알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 아니면 우리가 뿌린 축의금 회수하려 연락하는 거야? 결과는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객들도 신랑 신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뿐이니 분위기가 훨씬 좋았다고 하더군요. 딸아이도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원하는 결혼식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식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니 하루가 멀다 하고 SNS로 모바일 청첩장이 날아옵니다. 신랑 신부 당사자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청첩장. 심지어 학술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결혼식입니까? 이게 진정한 축복의 자리입니까? 이건 누구의 결혼식입니까? 왜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연락하고 서로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 겁니까? 문화를 바꾸는 세 가지 용기. 한국의 결혼 문화를 바꾸는 것은 정부 정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첫 번째 용기는 부모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내려놓을 용기입니다. 이건 내 결혼식이 아니라 자식의 결혼식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용기. 뿌린 만큼 거둬야 한다는 실리보다 자식이 행복하게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다른 사람 결혼식에 낸 돈을 생각하면 억울하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자식이 빚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만들 겁니까? 두 번째 용기는 자식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설득할 용기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이건 제 결혼식이에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용기. 효도는 결혼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설득할 용기입니다. 세 번째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거절할 용기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내고 받는 용기.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 품앗이의 굴레를 끊겠다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모이면 문화는 바뀝니다. 진짜 결혼의 의미.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결혼식,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화려하고 큰 규모의 결혼식이 곧 좋은 결혼식은 아닙니다. 하객 수가 많고 예산이 고가인 것이 진짜 축복의 증거도 진정한 사랑의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 가족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경제적 설계입니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결혼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이 결혼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자식의 결혼식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축의금을 회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식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당사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결혼식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결혼이란 본래 가족이 되고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용도 하객도 포장도 줄여도 그 중심이 축복이라면 저는 그것이 진짜 결혼이라 믿습니다. 결혼식은 시합이 아니라 축제여야 합니다. 평가가 아니라 축하여야 하고 소비가 아니라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빚이 아니라 기쁨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던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결혼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결혼식입니까? 자식 결혼식입니까? 이제는 정직하게 답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